2028년 봄 서울 코엑스 국제 컨벤션 센터.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기술 컨퍼런스가 개막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무대 위 선그룹의 로고가 LED 스크린에 붉은 빛으로 번쩍이며 떠올랐다. 링스코어 전 세계 물류망을 하나로 묶는 AI 시스템의 공식 런칭일이다. 수많은 언론과 업계 관계자들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국내의 투자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메인 세션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한민국이 기술 초강국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날이라고 언론은 떠들썩하게 보도했다. 백스테이지에서는 수십 명의 기술팀 인력이 마지막 점검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 한편 청소복을 입은 한 여성이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었다. 신지은, 27세. 이곳 코엑스에서 파견된 미하 담당 직원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이 무대는 엘리트들의 것이었다. 지유는 고개를 숙인 채 무대 한켠에서 떨어진 먼지를 닦으며 들리는 대화를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 이번에 실패하면 회사는 끝이야. 냉정하고 낮은 목소리. 선의 CEO, 강민재였다. 그는 검은 수트를 입고 노련한 정치인처럼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미국 MIT에서 최연소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한 천재, 스타트업을 몇 년 만에 대기업으로 키운 전설적인 인물.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완벽주의자답게 사소한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그렸다. 준비됐습니다. 시스템 점검 완료. 기술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민재는 무대로 향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다. 오늘 우리는 물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링스코어를 소개합니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세계가 연결됩니다. 청중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민재는 손에 든 리모컨을 눌렀고 거대한 스크린에 시스템 인터페이스가 뜨기 시작했다. 그러나 불과 몇 초 만에 화면이 꺼졌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곧이어 삐삐삐 하는 경고음이 울리고 빨간 경고 메시지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시스템 오류 발생. 외부 침입 탐지됨. 긴급 차단 실행 중. 관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술팀은 일제히 단말기로 몰려들었고 키보드 소리가 폭풍처럼 쏟아졌다. 이게 무슨 일이야? 민재가 목소리를 높였다. 내부가 해킹된 것 같습니다. 누군가 시스템 내부에 루프 코드를 심어놓은 것 같아요. 아직 진입 경로를 못 찾았습니다. 기술 책임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지유는 무대 뒤 한쪽에서 화면을 바라보며 멈춰 섰다. 그녀의 눈동자가 커졌다. 오류 메시지 속의 코드 중 일부가 익숙했다. 그건 4년 전 그녀가 대학에서 개발한 실험용 보안 알고리즘의 변형 버전이었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세상에 공개된 적이 없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지유는 속으로 중얼였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무대 가장자리로 다가갔다. 거기 멈춰요. 이 구역은 출입 금지입니다. 한 기술자가 그녀를 막아섰다. 하지만 지유는 멈추지 않았다. 코드의 루트가 잘못됐어요. 내부가 아니라 외부 파트너 서버에서 루프백이 들어왔어요. 잘못 인식된 거예요. 시스템이 자기 자신을 공격자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녀는 조용히 단호하게 말했다. 만약 지금 바로 패턴 필터를 정정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자동 초기화에 들어갑니다. 5년간의 데이터가 사라질 거예요. 무슨 헛소리야. 청소부가 뭘 안다고. 누군가 소리쳤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한 기술자 박서진 그녀의 말을 듣고 모니터에 명령어를 입력해 보았다. 잠시 후 놀란 목소리가 퍼졌다. 그녀 말이 맞습니다. 코드 안에 위장된 루프가 있어요. 민재가 돌아섰다. 뭐라고? 그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청소복, 이름표도 없이 구석에서 등장한 여자. 하지만 그 눈빛은 두려움보다 확신이 있었다. 컴퓨터를 줄 수 있나요? 지윤이 조용히 물었다. 당장 줘요. 서진이 외쳤다.
지유는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손놀림은 전문 프로그래머보다도 빨랐다. 몇 분 뒤 시스템이 리부팅되었고 메인 서버가 정상적으로 복구되었다. 스크린에 파란 불빛이 돌아왔고 링스코어는 원래의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민재는 박수를 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누구죠? 지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들고 백스테이지로 사라졌다. 컨퍼런스가 끝난 직후 선본사의 긴급회의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언론은 대형 사고로 보도할 뻔했던 상황이 기적처럼 복구된 것을 두고 사상 초유의 리스크 회복이라며 떠들썩했지만 정작 내부는 얼어붙어 있었다. 시스템은 복구되었지만 CEO 강민재의 얼굴에는 단 한 점의 안도도 없었다. 그 여자는 지금 어디 있지? 그가 낮게 물었다. 이미 퇴근했습니다. 미화 계약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진 씨, 별다른 보안 기록이나 사내 인증도 없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레 대답했다. 그 코드, 민재는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렸다. 내가 본 적 없는 구조야. 분명 내부 시스템에 맥을 꿰고 있어. 그런데 청소부가 그의 목소리엔 의심이 가득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었다. 지윤이 가리킨 오류는 시스템 내 가장 민감한 보안 영역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것도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구조. 기술팀 내에서도 해당 모듈을 완벽히 이해하는 사람은 손에 꼽힌다. 보안팀의 지시에, 그 여자의 신원 조사에, 사내 접근 경로 전부 확인하고 필요하면 법무팀도 준비해. 알겠습니다. 같은 시간 코엑스를 빠져나온 지유는 조용히 지하철에 올라탔다. 야간 청소 근무가 끝나면 마지막 열차를 타고 외곽의 원룸으로 향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귓가엔 여전히 시스템 경고음이 울리는 듯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의자에 기대어 숨을 고르려 했지만 머릿속은 정지되지 않았다. 그 코드가 거기에 있었지. 그건 그녀가 대학 시절 실험적으로 개발했던 보안 루틴의 응용 구조였다. 그러나 공개된 적은 없었다.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해야 했다. 그녀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때 이후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는데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한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한 통의 메시지를 열었다. 엄마 약은 꼭 챙기고 주무세요. 내일 병원 예약은 오전 10시예요. 메시지를 보내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지윤이 돌아가는 원룸에는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그녀의 어머니가 홀로 누워 있었다. 도시의 빛은 화려했지만 지윤이 살아가는 공간은 조용하고 어두웠다. 한편 선의 기술 책임자 박서진은 회의실을 빠져나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아까 지윤이 수정한 코드의 로그를 다시 불러왔다. 해당 루틴은 시스템의 AI 보안 필터를 통째로 우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경로를 우회하기 위한 알고리즘의 구조는 너무나도 정교했다. 그는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의자에 기대며 중얼거렸다. 이건 고수의 손길이야. 그냥 우연이 아니야. 그는 다시 사내 기록 시스템을 열었다. 신진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인물을 검색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서울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18학번. 입학 직후 1학년 전체 수석. 하지만 2학년 2학기부터 성적 미제출, 학적 보류, 이후 자퇴. 서울대 수석이 지금 미화원이 되어 있다고. 서진은 곧바로 그녀의 학적 기록을 열람했다. 그녀는 입학 후 AI 보안 시스템 구조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학부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교수진으로부터 예의적 사고력이라는 평가를 받은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중도에 사라졌을까? 기록은 거기서 멈췄고 그 후 어떤 회사에도 근무한 기록이 없었다. 이 사람, 일부러 사라진 건가? 서진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다. 그는 고개를 들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문득 회의실에서의 지윤의 표정이 떠올랐다. 두려움도 기대도 없이 그저 확신과 결단만이 있었던 눈빛. 그건 단지 우연히 구조를 이해한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여자는 시스템의 내부를 알고 있었어. 선본사 33층 전략회의실. 유리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 누구도 밖을 바라보지 않았다. 공기는 무겁고 침묵은 불편할 정도로 길었다. 강민재는 회의실 맨 앞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전날 밤 컨퍼런스 당시의 시스템 로그와 보안 기록이 띄워져 있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경고 구간이 여러 개 겹쳐 있었다. 이 구간, 민재가 화면을 가리켰다. 이 접근은 내부 개발자 계정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접근 로그에 이름이 없습니다. 보안팀장이 목을 가다듬었다. 맞습니다. 계정 자체가 생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커널 영역에 진입한 흔적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럼 비정상이라는 말이군요. 민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어제 무대 뒤에서 시스템에 손을 댄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죠. 회의실 안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한 이름으로 몰렸다. 신지은, 청소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계약직이고 외부 용역 소속입니다. 사내 보안 교육이나 시스템 접근 권한은 없습니다. 민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런데도 우리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불편한 기색으로 시선을 피했다. 이 회의는 단순한 감사의 자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책임을 묻는 자리였다. 이건 러뭉담이 아닙니다. 민재가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회사의 핵심 시스템에 권한 없는 외부 인력이 개입했습니다. 의도가 선했든 아니든 이건 명백한 보안 위반입니다. 그 순간 박서진이 입을 열었다. 대표님, 그 개입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전 세계 앞에서 시스템 붕괴를 선언했을 겁니다. 민재의 시선이 서진에게로 향했다. 그래서 묻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런 코드를 알고 있었는지.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안팀장이 자료를 넘기며 말했다. 신지은 씨는 서울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출신입니다. 과거 학부 시절 AI 보안 구조 연구에 참여한 기록이 있습니다. 순간 몇몇 임원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서울대. 그럼 지금. 민재는 말없이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다. 자리를 넘은 사람. 그는 늘 믿어왔다.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알아야 한다고. 능력은 중요하지만 질서가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는 언제나 정확한 구조, 정확한 직무, 정확한 위계를 중시해왔다. 그런데 신지윤은 그 모든 것을 건너뛰었다. 허락 없이, 설명 없이, 단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들어왔다. 그녀를 불러오세요. 민재가 말했다.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시각, 지윤은 원룸에서 어머니의 락을 챙기고 있었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힘없이 물었다. 오늘도 늦게 끝났니? 응, 조금. 지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다. 늘 그래왔듯 지윤은 말하지 않는 것들로 하루를 넘겨왔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신지은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 선 인사팀입니다. 오늘 오후 본사로 출석해 주셔야겠습니다. 지윤은 잠시 말을 잃었다.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업무 관련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통화는 짧게 끝났다. 지윤은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이 순간이 올 것이라는 걸 그녀는 어제 이미 알고 있었다. 오후 3시, 선본사 20층 면담실. 지윤은 청소복 대신 단정한 셔츠와 검은 바지를 입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표정은 평온해 보였다. 문이 열리고 강민재가 들어왔다. 두 사람의 시선이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쳤다. 민재는 그녀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다. 어제 무대 뒤에서 본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그때의 그녀는 배경이었고 지금의 그녀는 인물이었다. 앉으세요. 민재가 말했다. 이미 앉아있던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시스템에 개입하셨죠? 민재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누가 지시했습니까? 아무도. 지우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럼 이해했습니까?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무너질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당신의 판단이었습니까? 네. 민재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고난도 없이요. 지우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봤다. 그때는 고난보다 시간이 더 중요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단단해졌다. 신지은 씨. 민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행동은 회사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도가 어땠든 당신은 자신의 자리를 넘었습니다. 그 말에 지윤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대표님.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자리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민재가 대답하지 않자 그녀는 말을 이었다. 저는 시스템을 받고 문제를 받고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침묵. 당신은 청소 직원입니다. 민재가 말했다. 엔지니어가 아닙니다. 지유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제가 청소를 한다고 해서 생각까지 닦아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이 방 안에 조용히 떨어졌다. 민재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여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잃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어본 사람처럼 보였다. 오늘부로 당신의 근무는 중단됩니다. 그가 말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가의 모든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지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뒤돌아보았다.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시스템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만 봅니다. 그리고 그녀는 문을 나섰다. 민재는 혼자 남은 방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신지윤이 선본사를 나섰을 때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져 있었다. 강풍 예보가 있던 날이었다. 빌딩을 빠져나오며 그녀는 고개를 들어 유리창 너머의 사무실을 바라봤다. 그곳은 수천 개의 코드가 흐르는 공간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꿈이었으며 누군가에게는 벽이었다. 그녀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을 묵묵히 걸었다. 멀리서 번쩍이는 광고판에는 여전히 링스코어, 세상을 연결하다라는 문구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러나 지유는 그 안의 시스템이 얼마나 위태로운 구조로 짜려져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선에 속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가 걸렸다. 그건 미련이 아니었다. 책임이었다. 같은 시간, 선 내부에서는 또 다른 회의가 비공식적으로 열리고 있었다. 주요 기술 엔지니어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대표 강민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서진은 자리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제 있었던 일 모두 알고 계시죠? 멋멋 고개가 끄덕였다. 신진 씨는 저희 중 누구보다 시스템의 약점을 빠르게 파악했고 정확하게 대응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 그만큼 빠르게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회사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말할 수 있는 위치였을까요? 그건 대표님이 정하신 일이었어요. 서진은 고개를 들고 말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죠. 시스템처럼.
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그런데 어제 시스템은 멈췄고 우리가 의존하던 구조는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그걸 복구한 사람은 미하원으로 취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남자 엔지니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부끄럽습니다. 저도요. 그녀가 키보드를 잡았을 때 제 안에 가장 먼저 떠오른 감정은 불편함이었어요. 자격 없는 사람이 나보다 잘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말에 방 안이 무거워졌다. 서진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기술은 계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술을 다루면서도 사람을 계급으로 나눴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그는 테이블에 놓인 회의 자료를 밀어냈다. 신지인 씨는 단순한 예예가 아닙니다. 시스템은 우리가 만든 대로 반응합니다. 우리가 무시하면 시스템도 무시합니다. 며칠 후 선은 언론 대응에 들어갔다. 공식 입장은 이랬다. 링스코어 시스템의 일시적 오류는 내부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한 예외 상황이었으며 즉각적인 대응으로 빠르게 정상화되었습니다. 본사는 향후 보안 강화를 위한 절차를 재정비할 것입니다. 신지윤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다. 컨퍼런스 당시 영상은 편집되어 외부에는 성공적 시연 장면만 노출되었다. 국내 언론도 별다른 문제 없이 발표를 그대로 인용했고 대중은 선의 기술력에 다시 감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술팀 내부 분위기는 달랐다. 불편한 침묵, 말없이 지나치는 시선, 누구도 먼저 꺼내지 않지만 모두 알고 있는 이름. 신지은. 그녀가 없었다면 이 시스템은 붕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지워졌다. 지유는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의 MRI 검사가 끝나길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엔 검은색 터미널 창과 수십 개의 로그 분석 툴이 켜져 있었다. 그녀는 아무 직함도 없었지만 여전히 스스로에게 연구자였다. 그때 병실에서 간호사가 나왔다. 신진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지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운 채로 눈을 떴고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괜찮으세요? 지윤이 물었다. 네, 오늘은 좀 덜 어지럽네요. 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었다. 지유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 따뜻하게 데운 콕과 밥을 꺼냈다. 이거 어제 새벽에 끓인 미역국이에요. 아직도 밤에 일해. 지유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곧 다른 일 알아볼 거예요.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시스템을 구했는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왜 회사를 떠났는지, 그저 조용히 밥을 떠먹여드렸다. 그날 밤, 박서진은 회사 기록 보관소에 들어가 하나의 문서를 찾았다. 그것은 5년 전, 선의 초기 시스템 개발 당시 사용된 보안 루틴 설계안이었다. 그는 문서를 학대해보며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초기 루틴의 핵심 구조가 지윤이 어제 수정한 코드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서진은 노트북을 덮고 중얼거렸다. 그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이 시스템의 가장 어려운 구석까지. 며칠 후 사내 커뮤니티에 익명 글이 올라왔다. 시스템을 구한 사람은 왜 이 자리에 없는가? 글은 빠르게 삭제되었지만 캡처는 퍼져나갔다. 그리고 또 다른 글, 또 다른 익명. 기술자들 사이에 조용한 질문이 돌기 시작했다. 우리는 무엇을 지켰고 무엇을 버렸는가? 선은 안정되어 버렸지만 내부는 균열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 다시 찾아올 거대한 위기에 전조렸다. 선본사 기술통합센터 오전 4시 17분 비상벨이 울렸다. 나간 모니터링을 맡은 주임 엔지니어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뛰어올라 서버 쪽으로 달려갔다. 모든 메인 모니터에는 동일한 경보창이 떠 있었다. 데이터 일시 정지 유럽권 물류 흐름 비정상 감지. 동남아 서버와 북미 서버 간 동기화 실패. AI 출은 경로 오류 배송 매칭 실패율 증가.
불과 30초 사이에 12건의 중대 경고가 동시에 떠올랐다. 이건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다. 무언가 근본적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박서진은 침대에서 긴급 호출 알람을 받고 그대로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택시에 올라탔다. 기존 루틴 작동 안 됩니까? 서진이 도착하자마자 소리쳤다. 네? AI가 루프에 빠져서 자체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명령을 주어도 인식이 안 됩니다. 담당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떨렸다. 에러 복구 모듈도 작동 안 하고 정지 명령도 무시됩니다. 서진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숨을 들이켰다. 링스코어는 자율 추론 기반의 물류 AI 시스템이다. 일정 수준의 오류는 스스로 복구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 자가 복구 루틴조차 무력화되고 있다. 이건 누군가가 시스템의 복구 루틴을 막은 거야. 서진이 조용히 중얼였다. 아니면 복구 루틴 자체가 잘못 설계되었거나. 그는 급히 시스템 로그를 분석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다. 복구 루틴이 아예 작동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작동은 되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차란 알고리즘에 의해 오해된 흔적이 보였다. 서진의 손이 멈췄다. 그 구조는 익숙했다. 며칠 전 신지윤이 적용했던 임시보안 루틴의 변형 구조와 유사했다. 그녀는 단순히 시스템을 복구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 내부의 구조적 약점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임시 봉합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던 것이다. 그 임시 봉합이 지금 시스템의 새로운 AI 업그레이드와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다. 서진 팀장, 전체 서버를 리셋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팀장이 물었다. 안 돼. 서진이 고개를 저었다. 지금 리셋하면 데이터 동기화가 완전히 붕괴돼 각 지역 서버가 서로 다른 상태로 고정돼 버려 전 세계 물류가 멈추게 돼.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진은 말없이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결국 낮게 말했다. 그 코드를 쓴 사람만이 해답을 알아. 누구? 신지은. 같은 시간 선 본사 경영 전략팀도 긴급 소집되었다. 대표 강민재는 평소처럼 말끔한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불안정했다. 그는 연이어 들어오는 보고서들을 손에 들고 조용히 넘기고 있었다. 캐나다 쪽 파트너가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식 배송 실패율이 20%를 넘었답니다. 전략팀장이 말했다. 일본 물류 회사는 링스코어 API 접속을 임시 차단했답니다. 자동 배차 오류가 심각하다고. 언론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포털에 선 배송 혼란이라는 키워드가 급상승했어요. 민재는 손가락으로 이마를 짚으며 말했다. 시스템은 기술팀에서 복구 시도 중이지만 확답은 없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났다. 회의실 창문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이 필요하군요. 그 누구도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바로 신지은. 지윤은 동네 작은 약국에서 어머니 약을 찾고 있었다. 처방전을 건네며 피곤한 눈으로 계산을 기다리던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 화면에는 낯익은 이름이 떠 있었다. 박서진.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신지은 씨, 부탁이 있습니다. 지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링스코어가 무너지고 있어요. 당신이 만든 코드가 지금 복구 루틴과 충돌 중입니다. 당신이 아니면 시스템은 멈춥니다. 전 세계 물류가 멈추고 수만 개의 생계가 멈춰요. 지윤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건 제가 만든 코드가 아니에요. 임시로 붙인 봉대였죠. 그걸 알고도 고치지 않은 건 그들이죠. 서진은 숨을 몰아쉬었다. 우린 틀렸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칠 시간이 없습니다. 지윤은 한 손에 약봉지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시스템이 무너지면 누가 책임지죠? 당신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지유는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봤다. 마른 기침 속에서도 어머니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유는 천천히 대답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든 말씀하세요. 이번엔 제 방식대로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내 이름을 지우지 못하게 해주세요. 몇 시간 후, 선 본사 17층 통합관제실. 문이 열리고 조용한 걸음소리가 울렸다. 모든 시선이 동시에 돌아갔다. 신지은, 흰 셔츠, 검정 바지, 단정히 묶인 머리. 예전의 미화복은 없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단단하고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전 시스템을 리셋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다시 짜야 합니다. 3시간 주십시오. 그 안에 복구하지 못하면 제 손으로 시스템을 내리겠습니다. 박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신지은 씨에게 전권을 맡깁니다. 그날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지윤이 앉은 자리는 더 이상 그녀의 자리를 넘은 것이 아니었다. 그건 그녀가 온전히 만들어낸 자리였다. 선 본사 17층 통합관제실은 일시적으로 외부 접근이 차단되었다. 기술팀 전원은 자리에서 대기했고 서버 관리자는 백업 시스템을 자동 모드로 전환시켰다. 모든 시스템 권한은 단 한 사람에게로 집중되었다. 신지은. 그녀는 콘솔 앞에 앉자마자 자신의 외장 디바이스를 연결했다. 일반적인 엔지니어라면 사내 승인되지 않은 외부 장비 사용은 절대 불가능했겠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다. 화면 위에는 수천 줄의 코드가 흐르고 있었다. 지유는 그것들을 읽지 않았다.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멈춤 없이 움직였고 커서를 특정 구조 위에 멈춰 세웠다. 여기서부터 잘못됐어. 그녀는 스스로 중얼이듯 말했고 곧바로 타이핑을 시작했다. 박서진은 그녀의 손놀림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른 팀원들에게 말했다. 지금부터 누구도 개입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알고 있어요. 관제실 안은 조용했다. 모든 이가 스크린 속 그녀의 코드와 그 앞에 앉은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른 한편 33층 대표실에서는 강민재가 문 앞에 홀로 서 있었다. 회의를 미루고 보고서를 밀쳐두고 그는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눈엔 도시의 불빛이 들어왔지만 머릿속엔 한 문장이 떠올랐다. 시스템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말이 길가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 여자가 그렇게까지 알고 있었는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는지, 그가 믿어왔던 모든 기준은 지금 무너지고 있었다. 민재는 늘 질서를 믿었다. 그 질서 안에서만 통제와 결과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배제했던 질서 밖의 존재가 회사를 구하고 있었다. 지윤의 코드는 단순히 복구가 아니었다. 그녀는 기존의 복구 루틴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예 새로운 구조를 구축하고 있었다. AI 추론 엔진을 완전히 새로 짜고 있어요. 한 엔지니어가 중얼거렸다. 이건 실시간 자가 교정이 가능한 구조예요. 시스템이 외부 공격이나 오류를 인지하면 패턴 분석을 통해 스스로 알고리즘을 재조정하는 방식. 그런 구조를 구현하려면 수개월이 걸려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단 몇 시간 안에 핵심만 짜서 실시간으로 덮어씌우고 있어요. 지유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시간도, 힘도, 보안도 없었다. 오직 지식과 감각, 그리고 책임감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코드로 생각했다. 감정 대신 구조를 분석했고 말 대신 함수로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대학교 2학년 시절 교수의 제안을 거절한 날 이후 지유는 학계에서도 산업계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모든 문이 닫혔고 남은 것은 어머니와 빚뿐이었다. 그녀는 먼지 쌓인 논문을 정리하며
밤마다 시스템 로그를 분석했다. 청소를 마치고 남은 새벽 시간, 서버실 구석에서 노트북을 열었다. 그곳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세상의 구조를 다시 읽고 있었다. 오전 11시 48분. 시스템이 재시작되었다. 모든 모니터에 새롭게 설계된 링스코어 2.1의 로딩 화면이 떴고, 몇 초 후, 전 세계 몰류 노드가 순차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아시아 구간 복구 완료. 유럽 노드 응답 확인. 북미 몰류 재경로 정상 작동. 엔지니어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박수가 터질 뻔했지만 그 누구도 먼저 박수를 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지윤을 바라봤다. 그녀는 여전히 키보드 앞에 앉아 있었고 화면 속 흐름을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입술은 닫혀 있었지만 눈동자엔 전율이 담겨 있었다. 그날 오후 대표 강민재는 모든 언론사를 긴급 초청했다. 언론 브리핑룸은 북적였고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민재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다. 그리고 단 한 문장으로 시작했다. 제가 틀렸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멎었다. 기자들은 웅성거렸다. 이번 시스템 복구는 제 능력이나 선 기술팀의 공이 아닙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저는 누군가를 믿지 않았고 그로 인해 회사 전체가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한 사람에게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상 옆으로 시선을 돌렸다. 신지은이 천천히 단상 위로 걸어올랐다. 그녀는 특별한 옷도 장식도 없었지만 그 어떤 경영진보다 단단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기자 중 한 명이 외쳤다. 신지은 씨, 선에서 어떤 직책으로 활동하실 예정인가요? 지윤은 마이크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아직 정해진 직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게 필요한 건 직함이 아닙니다. 제게 필요한 건 더 이상 존재를 감추지 않아도 되는 자리입니다. 민재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인정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그는 고개를 숙여 말했다. 이제 그 자리는 당신 겁니다. 선 본사 브리핑룸이 조용해졌다. 수백 개의 플래시와 수십 개의 카메라 렌즈가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신지은. 이름조차 사내 기록에 없던 그녀가 지금 단상 한가운데 서 있었다. 박수 소리가 터졌지만 지윤은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민재의 마지막 말에 고개를 숙여 답했을 뿐 어떤 선언도 하지 않았다. 그날 그녀는 조용히 퇴장했다. 그 모습은 언론과 대중에게 더 큰 화제가 되었다. 신지은, 선의 구세주, 임원직 거절, 검손인가, 경계인가, 권력 앞에서 침묵을 택한 천재 개발자. 그러나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지윤은 침묵한 것이 아니라 선택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윤은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고 익숙한 거리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노트북 가방 하나, 그리고 어머니를 위한 약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선 본사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성수동의 한 낡은 공동작업실로 들어섰다. 3년 전 대학 후배와 함께 월세를 나눠 쓰던 공간이었다. 지금은 아무도 없었고 먼지가 쌓인 서버와 화이트보드만이 그녀를 맞았다. 지윤은 노트북을 켜고 조용히 인터넷에 접속했다. 그녀는 선의 루틴이나 코드를 보는 대신 다른 데이터들을 보기 시작했다. 몰류망 주변에서 일어나는 노동 조건, 배송 기사들의 근무 시간, 재고 압박으로 폐기되는 식품, 인공지능 배차가 놓치는 지역들, 그리고 기술이 닿지 않는 골목들. 그녀는 브라우저에 한 문장을 입력했다. 기술이 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기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같은 시각, 선 본사. 민재는 조용히 자신의 집무실에서 지윤의 인사 동의서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사양했다고? 이사 한 명이 물었다. 네. 민재가 대답했다. 자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안실 개편 책임자, 기술고문, 자문위원까지 다 제안했잖아요.
그녀는 말했다. 자리를 주는 건 방식이지 의미가 아니라고. 이사들은 그 말이 낯설게 들렸지만 민재는 알 것 같았다. 지유는 시스템을 고한 사람이었지만 권력을 가지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문제를 보고 알고 해결했다. 그리고 스스로 떠났다. 그것은 민재가 평생 배워온 방식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다. 민재는 천천히 말한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자격과 권위를 먼저 배워왔나 봅니다. 그녀는 먼저 책임을 택했어요. 며칠 후 기술계 비공식 포럼에 지윤의 이름이 다시 등장했다. 한중숙 개발사의 대표가 블로그에 쓴 글이었다. 신지은 씨가 우리 회사 서버 구조를 도와주셨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던 AI 추론 에러를 단 30분 만에 수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푼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댓글에는 수많은 반응이 달렸다. 진짜야. 선의 그 사람 맞아. 대기업은 저런 사람을 품지 못했지. 같은 시기 몇몇 스타트업 대표들과 독립개발자들이 작은 모임을 시작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신준의 흔적이 있었다. 때로는 코드 리뷰자로, 때로는 AI 윤리 설계 컨설턴트로, 어떤 날은 단순히 후배의 발표 자료를 고쳐주는 멘토로. 그녀는 기업의 내부가 아닌 사회 시스템의 외부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갔다. 지은 씨, 얘 회사를 다시 안 들어가요. 박서진이 커피숍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유는 머그컵을 천천히 돌리며 대답했다. 내가 만든 구조는 회사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위한 거였죠. 하지만 그 안에 있어야 더 많은 걸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안에서 바꾸는 건 안에서 정해진 룰 안에서만 가능해요. 내가 바꾸고 싶은 건 그 룰 자체일지도 모르죠. 서진은 할 말을 잃었다. 지유는 덧붙였다. 기술은 늘 앞서지만 제도는 늦어요. 내가 선에서 본 건 기술보다 더 느린 시선이었어요. 그래서 난 그 시선을 바꾸고 싶어요. 시스템 밖에서. 며칠 후 지유는 무료 기술 세미나를 열었다. 장소는 오래된 도서관 지하실, 참가자는 고등학생부터 60대 기사님까지 다양했다. 그녀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대신 화이트보드에 간단한 알고리즘 구조를 그리고 말했다. AI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먼 존재라고 느끼게 만들어서 그렇죠. 하지만 AI는 결국 우리처럼 실수하고 배우는 존재예요. 누군가 물었다. 그럼 사람도 AI처럼 배우면 되는 건가요? 지유는 웃으며 대답했다. AI가 우리처럼 배우는 거죠. 그 웃음은 오래간만에 지윤의 얼굴에 떠오른 것이었다. 그날 밤, 선 대표실. 민재는 한 통의 메일을 읽고 있었다. 링스코어의 새로운 경로 최적화 알고리즘이 사회적 거리 기준과 연료 절약 패턴까지 포함하여 개편되었습니다. 초안은 외부 포럼에서 공유된 오픈소스 기반입니다. 작성자는 익명이며 IP 경로는 성수동 작업실로 연결됩니다. 민재는 조용히 웃었다. 성수동의 작은 작업실. 노트북 화면에는 수십 개의 탭이 열려 있었다. 국내의 기술 커뮤니티, 오픈소스 프로젝트 포럼, 그리고 각국 정부의 디지털 정책회의 생중계. 신지유는 익숙한 조용한 속도로 글을 읽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소 다른 성격의 메시지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알고리즘 구조, 국가 정책으로 반영 가능할까? AI 개발자들의 윤리 기준, 법적 제도화 필요성 대두. 한 청소부의 코드가 국가 물류망을 바꿨다. 기술자들의 언어를 넘어서 정치인, 학자, 언론까지 논쟁에 뛰어들고 있었다. 논쟁의 중심엔 이름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단 하나의 인물. 신지은. 서울대학교 정보대학. 한국제 AI 포럼이 열렸다. 파넬로 초청된 기술 윤리학자 김선우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지금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누가 다루느냐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청중이 질문했다.
AI는 중립적이라고 생각해왔는데요. 알고리즘은 그저 계산의 사물이잖아요. 교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맞습니다. 알고리즘은 중립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설계하고 실행하고 배포하는 사람은 중립이 아닙니다. 그는 이어 말했다. 신지은 씨의 행보는 단지 기술적 혁신이 아닙니다. 그녀는 질문하고 있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믿고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배제해왔는가? 그 질문이 바로 우리 사회의 구조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시각, 선 내부는 미묘한 긴장 속에 있었다. 박서진은 지윤이 최근 배포한 적응형 공정배차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 알고리즘은 선의 현재 시스템보다 간단했지만 노령 기사와 장애 기사, 심화 운전자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학습해 작업 효율이 아니라 작업 가능성을 기준으로 배차하는 구조였다. 효율성만을 추구해온 선의 방향성과는 반대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놀라웠다. 고객 불만은 줄었고 배송사고도 현저히 감소했다. 서진은 중얼거렸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구조.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짜본 적이 없었지. 기술계의 일부에서는 이런 변화에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한 유명 기술 유튜버는 이렇게 말했다. AI는 감정을 고려하면 안 됩니다. 정치는 정치가 하고 기술은 냉정하게 계산해야 해요. 지금처럼 감성에 끌려 설계하면 결국 기술도 망하고 사회도 망합니다. 그 영상은 조회수 수백만을 기록했고 댓글에는 수많은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맞아. 기술은 감정 없어라지. 아니야.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해 쓰는 건데 감정은 필수야. 신지유는 천재지만 위험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 논쟁은 단순한 기술 담론을 넘어서 사회적 구조와 인간 중심 기술의 충돌로 번지고 있었다. 지유는 이 모든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작업 이름, 사라진 목소리들. 이 프로젝트는 AI가 잘못 분류하거나 배제해온 사례를 수집하고 그 안에 숨어있는 인간의 상황을 복원해내는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배송 실패로 인한 고객 블랙리스트, 시스템에 의해 비효율로 분류된 노동자, 위기 상황에서 자동 배제된 의료 기록.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AI는 실수하지 않지만 사람은 실수로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기록하고 복원하는 것이 인간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완벽함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한 방송국에서 지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소개하고 싶다며 스튜디오 출연을 제안했다. 지윤은 조용히 거절했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제가 하고 싶은 건 얼굴을 알리는 게 아니라 기준을 바꾸는 일입니다. 누가 이 자리에 있어도 기술은 사람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기준. 그 말은 여러 매체에 인용되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선 내부에서는 이 변화의 방향에 대해 격론이 벌어지고 있었다. 일부 이사진은 불만을 터뜨렸다. 지금은 세상이 이 사람에게 휘둘리고 있어요. 우리 회사까지 도덕 기준으로 평가받기 시작했잖아요. 민재는 말없이 그 말들을 들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는 예전처럼 판단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의 기준으로 평가받아왔죠?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며칠 후 한 청년 스타트업 대표가 지윤을 찾아왔다. 저희 회사는 장애인을 위한 모빌리티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어요. 기술은 있는데 사용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지윤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술은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예요. 하지만 문제가 뭔지를 보지 못하면 아무리 완벽한 코드도 사람을 외면하게 되죠. 그녀는 그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회의실이 아닌 작은 골목, 좁은 승강기, 휠체어가 멈춘 보도 위에서 그녀는 시스템을 다시 짰다. 사람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이제 지유는 더 이상 특정 회사의 소속이 아니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시스템을 설계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그녀의 철학을 기술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기술은 변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 번도 자리에 앉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다. 일주일 전, 한 기술 박람회에서 새로운 물류 플랫폼이 공개되었다. 기업명, NOVE 로지스틱스, 발표한 제품명, NovaBrain AI Distribution 1.0. 그 시스템은 노약자, 장애인, 저소득층 배송원에게 자동으로 최적의 경로와 작업량을 배분하고 지역 밀집도를 기반으로 배송 효율을 극대화하는 혁신적 구조라고 소개되었다. 관람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언론은 윤리와 기술의 결합, 포용적 혁신이라는 말로 극찬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지윤이 2달 전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공유했던 공정배차 알고리즘과 90% 이상 일치했다. 단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NOVA는 이 알고리즘에서 비효율 인자를 수동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옵션을 추가했다는 것. 즉, 겉으로는 포용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이익이 안 되는 사람을 제거할 수 있는 선택권을 관리자에게 넘긴 것이었다. 선기술실에서 박서진은 NOVA의 발표 자료를 읽고 있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손에 들린 종이에는 빨간 펜으로 표시된 부분이 가득했다. 이건 도둑질이에요. 그가 낮게 말했다. 한 직원이 물었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오픈소스였으니까. 문제는 코드가 아니에요. 서진이 단호히 말했다. 철학을 훔쳐놓고 그 의미를 뒤틀었다는 것이죠. 그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다. 지은 씨는 이걸 알면 분명히 상처받을 거예요. 그날 오후, 지윤은 한 비영리단체의 청년 개발자들과 회의 중이었다. 그녀의 노트북에는 노버브레인 발표 영상이 틀어져 있었고 화면 속 발표자가 자신이 설계한 구조를 마치 혁신인 듯 설명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 시스템으로 인간 중심의 AI를 현실화했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에게 기회를 먼저 배분하고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지윤은 화면을 조용히 응시했다. 그 목소리는 너무도 침착했고 그 뒤에 있는 왜곡은 너무도 뻔뻔했다. 한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배, 대응하셔야 하지 않나요? 고발이라도. 지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 한 문장만 적은 메모장을 열었다. 철학은 소류될 수 있는가? 인터넷에서는 이미 논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어떤 개발자가 지윤의 과거 알고리즘과 노버브레인을 비교 분석한 글을 올렸다. 구조는 거의 동일합니다. 차이는 NOVA는 돈이 안 되는 대상을 예리에 처리하도록 설계했단 겁니다. 그건 공정이 아니라 위선이죠. 그 글은 순식간에 퍼졌고 해시태그 지윤이 코드가 트렌딩에 올랐다. 댓글도 갈렸다. NOVA는 그냥 아이디어를 참고했을 뿐이다. 기술은 공유되니까 당연한 거지. 아니야. 이건 철학을 죽인 거야. 신지윤은 아무 말도 안 하지. 성수동 작업실. 지윤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었다. 서진이 찾아왔다.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지금처럼 조용히 있으면 그들이 혁신가가 되고 당신은 사라져요. 지윤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개인의 명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철학이 왜곡됐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속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도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건 당신뿐이에요. 지윤은 고개를 돌려 서진을 바라봤다. 그럼 묻죠. 내가 만약 지금 나서서 NOVA를 비판하면 사람들은 그 철학을 되돌아볼까요? 아니면 기술자들끼리의 싸움이라고 치부해버릴까요?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윤은 덧붙였다. 나는 소리를 키우는 게 아니라 침묵의 방향을 바꾸고 싶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방식으로. 며칠 후, 지윤은 새로운 글을 오픈 커뮤니티에 올렸다. 제목은 당신의 알고리즘은 누구를 지우고 있습니까? 그 글은 NOVA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예시로 든 구조와 논리,
그리고 문제 제기의 방식은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우리는 효율을 이유로 사람을 지우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편의성을, 관리자는 선택권을, 그리고 시스템은 침묵을 줍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알고리즘이 그들을 삭제하고 있다는 사실.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그 글은 24시간 만에 100만 회 조회를 넘겼고 수많은 기술자와 활동가들이 공유하며 대화에 동참했다. 며칠 후 NOV는 공식 입장을 냈다. 우리는 오픈소스 기반에서 착안했지만 자체적으로 충분한 연구와 개량을 거쳤습니다. 신진 씨의 철학에 대한 존경은 있으나 기술 발전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입장은 더 큰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존경이라는 말로 가려진 상업화, 개량이라는 이름 아래 덧씌워진 배제. 결국 투자자 일부가 이탈했고 NOV는 핵심 기능 중 일부를 수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날 밤, 지유는 작업실 구석에서 오래된 메모장을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대학 시절 적었던 글고 하나가 남아 있었다. 시스템은 정의를 판단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스템을 짜는 사람이다. 그러니 적어도 그 정의를 지우지 않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계절은 바뀌고 있었다. 성수동의 거리에는 가을 햇살이 내리쬐고 담벼락을 따라 단풍이 물들어갔다. 신지유는 익숙한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마지막으로 문을 열었다. 성수창작센터 3층 7호. 그녀가 4년 전부터 사용하던 공동 작업실이었다. 책상 위엔 익숙한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화이트보드에는 마지막 강의에서 사용한 문장이 남아 있었다. 기술은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질문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지유는 가방을 내려놓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이곳에서 수많은 알고리즘이 탄생했고 수많은 실패와 침묵이 흘렀으며 무명의 시간들이 이어졌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세상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바꿔놓았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혁신을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혁신에는 단 하나의 조건이 붙기 시작했다. 누구를 위한 혁신인가? 정부는 전국의 AI 윤리 가이드라인 개정에 착수했고 대기업들도 사회적 알고리즘 감수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기술과 인간의 관계라는 단원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지윤이 이름을 올린 곳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를 모르는 이는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책장맨 위에서 한 박스를 꺼냈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 작성한 코드 노트와 어머니가 남긴 편지 한 통, 그리고 대학 시절 퇴학 통보서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글씨는 삐뚤었지만 따뜻했다. 지윤아, 너는 늘 남들과 다르게 생각했지. 하지만 다른 생각이 틀린 건 아니란다. 때론 그 다른 생각이 모두를 살릴 수 있단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날 저녁, 작은 복합회에서 지윤의 마지막 강연이 열렸다. 모집 인원은 30명, 신청자는 3,000명이 넘었다. 운 좋게 자리를 얻은 사람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다. 지윤은 무대에 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관객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마이크도 없이 조용히 이야기했다. 여러분은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코드 한 줄, 데이터 한 줄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그 책임은 무겁고 때로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품은 채 코딩하는 사람만이 진짜 구조를 짤 수 있어요. 한 학생이 물었다. 선배님처럼 되려면 뭘 가장 먼저 해야 하나요? 지유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보지 못한 사람을 상상하는 것부터. 그녀는 더 이상 회사도, 자문도, 강연도 하지 않았다. 온라인에도 자취를 줄였고 포럼엔 가끔 익명으로 조언만 남겼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알고리즘은 수많은 분야로 퍼져나갔다. 의료 AI는 더 이상 진단 우선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룹 플랫폼은 성적이 아닌 환경 변화까지 고려하기 시작했다. 지윤이 만든 복원 가능 알고리즘은 AI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인간이 직접 되짚을 수 있게 설계되었고, 그 시스템은 법원, 병원, 경찰청에서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몇 년 후 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다. 제목은 질문하는 기술자. 그 다큐멘터리 속엔 한 노인이 등장했다. 그는 말한다. 내가 마지막으로 본 그녀는 아주 조용한 사람이었지. 하지만 그 사람이 짠 구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되찾았어. 카메라는 오래된 작업실에 불 꺼진 유리창을 비추었다. 창문에 낀 먼지를 손가락으로 닦아내면 그 뒤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글씨가 보였다. 누구도 잊히지 않는 구조. 그 시각, 어느 중학교 컴퓨터 수업 시간. 한 소녀가 낡은 태블릿을 열고 코딩을 배우고 있었다.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다. 자, 오늘은 지속 가능한 코드를 배워볼 거예요. 누군가 실수해도 그 실수를 복원할 수 있는 구조죠. 왜 그게 필요할까요? 소녀는 손을 들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실수해도 괜찮은 시스템이 필요해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칠판에 이름을 적었다. 신지인 복원 알고리즘. 그 소녀는 처음 듣는 이름처럼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게 누구예요? 선생님은 미소 지었다. 어떤 사람이었는지보다 그 사람이 무엇을 남겼는지가 더 중요하단다. 바람이 분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또 다른 시스템을 짜고 있다. 이번엔 더 나은 질문으로, 더 넓은 시선으로, 더 많은 사람을 기억하는 구조로. 그 구조 안에서 잊히지 않아야 할 이름들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살아간다.